그 차관님도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네,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랄지 최종적으로는 그걸 담당하는 권익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달러를 매입을 해서 국채를 샀으면은 혹시라도 이해 충돌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기존에 사인 때 가지고 계셨던 달러를 가지고 국채를 사신 거는 별도의 일부 언론에서 비판하시는 달러 절하에 배팅을 했다 그런 거랑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질문 취지는요 간단합니다.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된다라고 차관님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아니 그렇죠. 당연히 법적에 저희가 경제를 책임지는 부처니까 법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윤리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법적인 문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시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담당하는 권익위에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먼저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경제부총리는 일상적으로 경제 전망이나 국제 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를 보고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차관님 먼저 답을 해주셨는데 그 조사하기 전에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좀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의뢰도 좀 고려를 하실 수 있다는 거네요. 조사라기보다 조사일지 뭘지 한번 형식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나라 국채도 상당 부분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르면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건 미국 국채가 지금 오히려 매입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 기재위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미국 달러와의 경우에 혹시라도 미국 달러와 절하에 배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달러를 갖고 계시는 게 낫지. 미국 국채를 사면 오히려 달러 미국 금리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약간 배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최상호 부총리 지금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런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는 미국 국채 문제 관련해서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상호 부총리가 투자한 미국 국채 표면 금리가 낮은 소위 저쿠폰 채권이죠. 제가 자세한 거는 제가 언론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자, 지난해 저쿠폰 채권이 고액 자산가들한테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쿠폰 채권의 이자 수입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본이득,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우리나라 지금 채권 매매 차익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입하려다가 작년에 폐지가 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만일에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다 그러면 채권 매매 차익 과세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상모 부총리는 작년 중순에 미국 국채 매입했다고 일단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최상호 부총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도입하면 안 된다고 폐지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때 기재위에서 계속 제가 거기에서 비판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최상호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에 아주 길을 쓰고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선두에 서셔서 금투세 폐지가 됐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갖다가 원래 내야 되는데 안 내게 됐습니다. 이득을 보게 된 거 맞죠? 의원님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렇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들은 사실상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부분에 투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고위공직자는 예금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좀 무리한 부분 아닐까요? 자, 조사를 갖다가 하신다고 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전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묻는 질문, 금융투자소득세 작년에 최상목 부총리
폐지해야 된다고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를 하셨고, 그 결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되었고 원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됐다면 최상목 총리가 매입한 미국 국채 관련한 매매 차익이 생기면 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과세가 안 된 건 사실이죠? 뭐 그렇게 좀 뭐 질의하시면 그 부분은 있지만 전체 가지고 계신 유동자산 중에 한 20% 정도가 미국 국채이고 나머지는 예금과 한국 국채입니다. 제가 묻는 답에 뭐 이렇게 약간 답변을 이렇게 빙빙 돌리고 그러니까 계시는데 전체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될 뻔했는데 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바람에 채권 매매 차익이 생기더라도 세금 안 내게 된 거는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죠? 예. 됐습니다. 우리 국무는 경제사령탑이라고 하는 최성모 부총리가 미국 국채 매입을 해서 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참 많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최상무 부총리가 재임 중에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은 여러모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최상무 부총리는 정작 해야 할 일은 또 하지 않았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법리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상모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만약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임명을 해야 되는 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리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인데 그걸 3월 24일 물러날 때까지 결정하는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 맞죠?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한 거 맞죠? 그러니까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국무위원들 전체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최상무 부총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만약 재판관에 임명할 것인지 여부를 국무위원들께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셨던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3월 4일 국무회의 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니 임명해야 된다는 취지로 헌법 결정이 2월 27일 났고 3월 5일에 4일에 비공개 국무위원회가 있었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석한 국무위원들께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히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단 한 사람도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헌법 파괴자들입니다. 헌법 파괴 내각이에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시간 묻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31년 동안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판단했지만 올해는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등급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12.3 내란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 독재화되고 있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임기 동안 정작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런 거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는 되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시작하면서 내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헌법의 존립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77주년입니다. 당시에도 제주도에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혐오와 폭력이 제주를 삼켰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달라야 합니다. 내일 헌법재판소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선언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자유를 찾고 국가적 위기와 발전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간절히 영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기 바랍니다. 경진의